안녕하세요. 정대현입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은 발생 사건의 수치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확률 분포의 종류를 크게 이산 분포와 연속 분포로 나누었었죠. 이번 시간에는 일양 분포와 정규 분포와 같은 연속적인 분포 형태를 띠는 확률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확률 밀도 함수에 관한 정의를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함수 fx는 이산 확률 변수, 그 다음에 확률 밀도 함수로 구분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산, 흩어진 거죠. 이산 확률 분포의 fx는 특정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이고, 연속 확률 분포의 fx는 특정한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이 0이라고 하는 의미부터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요. 즉 특정 점에서 한 점에서 확률 변수의 확률이 제로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나중에 문제를 풀어보면서 여러분들 조금 이해도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그 연속 확률 분포 fx는 이 x의 그 구간에 대한 우리가 면적으로 계산한다고 하는 겁니다. 즉 구간 내의 어떤 그 확률 밀도 함수 fx 그 그래프 아래에 있는 면적을 통해서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먼저 일양 분포, 즉 균일 분포입니다. 주어진 구간 내에서 이 확률이 모두 그 동일할 때를 우리가 균일 분포 또는 일양 분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균일 분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난수를 생성시켜 보았죠. 난수를 발생할 때 가장 많이 적용되는 분포이기도 한데요. 이 A와 B, 즉 최대값과 최소값의 평균, 즉 중앙값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A 플러스 B 방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제를 한번 볼까요? 어느 버스 정류장에 버스가 항상 9시에서 9시 10분 사이에 도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균일 분포를 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특정 시간 구간에 버스가 도착할 확률, 즉 그 구간의 길이에 비례한다고 가정을 할 때 한 사람이 버스 정류장에 9시 정각에 나왔을 때에 2분 이내에 버스를 탈 수 있는 확률을 계산해 보자는 겁니다. 2분 안에 버스를 탈 지금 확률을 계산을 하고 있죠. 이 균일 분포는 다른 표현으로 일양 분포 혹은 직사각형 확률 분포라고 표현합니다. 즉 2분 안에 버스가 도착할 이 면적이죠. 물론 이제 10분의 1로서 균일할 겁니다. 그것이 총 10분 이내에 버스가 도착할 확률을 계산하는 것이죠. 그러면 2분 이내에 도착할 확률 계산은 전체 10분의 1에다가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뺀 바로 이 면적으로서 0.2가 계산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에서 제가 이제 그 기대값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기대값은 어떻게 계산을 할까요? 자, 인테그랄 개념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A에서 B의 면적 개념이니까요. X의 fx의 dx가 됩니다. 자, 이것을 쭉 풀이하는 과정은 우리가 생략을 하더라도 이 결과값에 대한 활용 방법은 이제 익히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어진 분포가 지수함수인지 감마 분포인지 또는 정규 분포인지 이와 같은
일양 분포인지에 따라서 계산식을 활용만 하면 된다는 뜻이죠. 자, 결과값은 2분의 a 플러스 b가 됩니다. 그러면 그대로 적용을 시켜보면 되겠죠. 2분의 얼마입니까? 0 플러스 2가 돼서 결국은 1이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이제 분산의 값은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VR x의 값이죠. 역시 인테그랄 값으로 구해야 됩니다만 인테그랄 값을 구하기 전에 자 ab 이것은 x의 제곱에 대한 fx dx가 되겠죠. fx dx가 됩니다. fx dx의 값, 즉 이것은 다르게 표현하면은요 x의 제곱 승에서 빼기 2x의 전체에 대한 제곱값으로 구해집니다. 물론 여기에 뒤에 얘가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구해지는데 이 결과값만 우리가 활용할 수 있으면 된다 그랬어요. 12분의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뺀 값의 제곱승으로 중간 풀이 과정을 통해서 식이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계산 공식을 주어진 대로 활용만 하는 것으로 학습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다른 것을 한번 적용해 볼게요. 특정 회사의 그 진통제 약효가 항상 15분에서 30분 사이에서 값을 취한다고 하는 균일 분포, 즉 일양 분포를 따른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최소 어디에서요? 15분에서 30분 사이에 값을 갖는데 진통 효과가 그러면 20분에서 25분을 유지할 확률을 구해보라 라고 했을 때는요. 20이 되겠죠. 20, 그 다음에 25가 될 겁니다. 이런 경우에 물론 P 값은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P 20에서 25 사이 값은요. 이제 총 지금 15가 되겠죠. 15분에서 이렇게요. 30분 사이에서 약효가 있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15분의 1 곱하기 25 빼기 5 하면 되겠죠. 그러면 결과값이 5가 되나요? 5는 얼마 값이 나와지겠죠. 그때의 EX 값과 VS 값도 구할 수 있겠죠. EX 값은요. 공식을 그대로 활용합니다. 2분의 A 플러스 B니까 총 45가 되나요? 2분의 45는 얼마? 그 다음에 VS 값도 똑같겠죠. 12분의 B-A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5네, 그죠? 5의 제곱승. 하면은 얼마 이렇게 나오시겠죠. 그래서 주어진 공식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해서 일양 분포에 대한 계산식을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앞서서 fx 함수의 그 면적이 특정 한 점, 특정 한 점, 예를 들면 4, 5 이런 특정 한 점에서는 0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다음은 우리가 이제 정규 분포의 값을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연속 확률 분포에서 가장 중요하고 널리 사용되는 분포가 바로 이 정규 분포이죠. 우리가 가우스 분포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래서 뭐 사람의 키, 몸무게, 뭐 시험 점수, 강우량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정규 분포의 특성을 우리가 꼭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평균과 중앙과 최빈값이 현재 같다고 되어 있죠. 여기 중간을 기준으로 좌우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대칭이 되고 있는 종 모양의 연속 확률 밀도 함수 분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좌우 대칭의 종 모양이다. 봉우리가 하나고 최빈값이 하나다. 평균은 분포의 현재
중앙값이죠.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양쪽 꼬리는 수평축에 점근적으로 접근을 하지만 절대 딱 붙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정규분포의 뭐 공식은 굉장히 복잡하게 사실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적어도 알아야 될 것은요.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했을 때에 즉 확률 변수 x의 분포가 평균을 μ라고 하고 표준 편차를 시그마라고 했을 때에 정규분포는요. μ, 시그마의 제곱승 값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규분포의 중요한 특징이 여기 현재 4개가 기록되어 있고 이후에도 쭉 언급이 될 겁니다. 어쨌든 정규분포의 모양은 평균 μ와 표준 편차 시그마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 높은 점이 뭐가 돼요? 평균이 되죠. 이 값은 역시 중앙값과 최빈값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분포의 이 평균은 음이나 0, 양이 어떠한 실수값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음도 되고요. 0도 되고 또 플러스 값도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꼬리는 점근적으로 x축에 접근한다고 언급이 되었을 거죠. 그다음에 표준 편차의 이 값이 클수록 편차의 값이 클수록 폭은 넓어지고 높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얘가 크면 클수록 높이가 낮아지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확률 변수의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정규곡선 이 아래 면적이죠. 이 면적 전체가 됩니다. 그죠? 면적 전체가 되고 전체의 면적은 합이 1이기 때문에 대칭이라서 이 값이 0.5가 되는 거죠. 각각이요. 각각 0.5로서 전체 합은 1이 되는 이런 형태를 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분포 형태를 한번 보세요. 시그마의 값에 따라서 이렇게 되죠. 시그마가 1인 경우, 그 다음에 5인 경우, 시그마가 10인 경우, 점차점차 어떻게 됩니까? 꼭지점은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죠. 그죠? 낮아지고 전체 폭이 이렇게 점차점차 커지는, 즉 시그마의 값에 따라서 분포가 다르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작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높이가 더 이렇게 높아지는 이런 형태를 띈다는 겁니다. 시그마의 값이 같지만 평균에 따라서 전체가 이렇게 이동되는 형태도 보여지고 있죠. 이 경험률을 근거로 해서 이 표준 편차 그 폭에 따라서 이 포함되는 자료의 범위는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평균을 중심으로 1시그마의 경우는 경험률적으로요. 68%. 그 다음에 2시그마는 95.5, 3시그마는 99.7, 플러스 마이너스 범위 내에서 항상 분포를 하더라라고 하는 것이 경험률적으로 이미 계산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활용하는 것으로 대체가 됩니다. 다음은 표준 정규 분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서로 다른 크기 자료, 또 서로 다른 평균 분산에 대해서 우리가 이 표준화를 시킴으로써 통계적 활용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습니다. 샘플인 경우 공식은 이렇게 나와요. 즉 S분의 XI에서 평균 X바를 빼는 방식으로 구하죠. 그러면 그냥 G로 표현할 때는 모평균을 말하겠죠. 모집단에 관해서. 그러면은 시그마분의 X-μ라고 하는 공식을 적용 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다양한 형태의 어떤 그 시그마 값에 따른 것은 이렇게 앞서서 한번 살펴보았죠. 작은 경우와 큰 경우의 종 모양이 서로 이렇게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공식은 이렇게 복잡한 내용을 사실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엑셀을 활용해서 쉽게 구할 수는 있고요. 대신 여기서는 이것을 서로 다른 이런 형태의 종 모양을 하나로 표준화시키는 방법을 파악을 해보자는 겁니다. 표준 정규 분포화를 시켜버리면 쉽게 비교를 하고 어느 게 더 큰지, 즉 자료 크기나 분산에 상관없이 이런 식으로 표준화를 시킨다는 개념인데요. 우리가 엑셀 프로그램을 이제 활용할 경우에는 공식이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x값, 그 다음에 뮤 값, 그 다음에 시그마 값, 그 다음에 1이라고 된 것은요, true라고 대신 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바로 누적 분포 함수인 경우입니다. 현재 서로 다른 종 모양을 표준화시켜서 했더니 결국 값은 같아지죠. 그러면 상호 비교가 용이하다는 개념인 거예요. 자, 보시면 현재 G가 0인 경우와 G가 2인 경우를 이 공식에 의해서 표준화를 시켜서 시그마가 뭐예요? 1인 값이죠. 따라서 우리가 정규 분포를 할 때 n을 뮤, 시그마 제곱의 값으로 정규 분포화 시킨다고 했습니다. 즉 이것은 다르게 수학적으로 표시하면은 인테그랄 AB에 대한 fx dx 값으로요. 미적분 어떤 기본 정리 등을 통해서 서로 인테그랄 정적분을 계산을 해 두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이러한 것에 뮤, 그 다음에 여기가 뭐 A, 여기가 이제 B와 같이 나눴을 때에 이 면적에 해당하는 영역이 실제로 표준 정규 분포화 시켰을 때에 어떤 값으로 주어지는지에 대한, 즉 평균이 뭐예요? 제로예요. 여기서 평균을 뭘로 본다? 제로로 보는 거예요. 여기를 제로로.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요. 시그마 값을 1로 보는 겁니다. 즉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를 갖는 확률 변수는 바로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를 갖는 이러한 표준 정규 확률 변수로 이와 같이 G 변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규 분포는요, 뮤와 시그마 제곱으로 했었고요. 얘를 표준 정규 분포로 하면은 0, 1로 표준화를 시켜놨었죠. 그래서 뮤를 제로로 시그마 값을요 1로 고정을 시켜 놓은 겁니다. 따라서 공식은 이렇게 된다. 각각의 의미를 보시면 x는 확률 변수, 뮤는 분포의 평균이겠죠. 시그마 값은 표준 편차. 그래서 G 값이라고 하는 표준화된 확률 변수를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를 통해서 조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평균이죠. 평균이 현재 얼마입니까? 50입니다. 때 시그마를 25라고 하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했을 때에 시그마 값이 25죠. 그러면 50 기준으로 25, 75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서는 x의 값이죠. 이것을 g 값으로 어떻게 해요? 표준화 시켰어요.
공식은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러면 그대로 적용을 시켜보는 겁니다. 시그마의 값이 얼마예요? 네, 25. 뮤는요 50. 그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의 값. 자, 50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전체 값은 얼마가 돼요? g값으로 바꿨더니 제로가 되죠. 75를 대입시켜 보세요. 75를 여기다 대입시켜 보면요. 25분의 25 대까지 뭐가 됩니까? 1이 됩니다. 25 대입시키면 역시 마이너스 1이 나와지겠죠. 이와 같이 g값과 표준 편차를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실제 또 이제 다른 값으로 한번 대체를 시켜 볼게요. 이번에는 뮤가 5죠. 그 다음에 시그마가 10입니다. 그러면 공식에 의해서 시그마가 10 구하고자 하는 값이 x의 값이 6.2라고 할 때 6.2 빼기 뮤 5죠. 이렇게 하면은 0.12가 나와집니까? 즉 이때의 g값은 여기에 6.2에 해당하는 g값은 얼마다? 0.12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실제로 구하고자 하는 것은요. 이 면적이죠. 이 면적의 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교재 뒤쪽에 보면은 항상 이 부록이 있습니다. 표준 전기 분포 표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0.12에 대한 값을 찾아야 되겠죠. 여기서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것은 이 기준 값이 0.5를 기준으로 해서 제시된 값인지 아니면 전체 값으로 제시가 된 것인지를 구분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은 0.5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인 경우인데요. 0.1 g값이죠. g값이 0.12에 해당하는 값 여기죠. 자, 우리 만나는 값 이것이죠. 0.0478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보아도 되겠죠. 자, 보시면 g값이 0.12에 해당하는 0.0478 얘의 의미는요. 바로 이 면적을 계산하는 것이죠. 그래서 확률이 0.0478이다 라고 읽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역으로 계산을 해보시죠. g값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현재 95% 그러면 반은요 0.475가 되겠죠. 네, 절반의 값은 0.475. 앞서 이 현재 제시된 표가 절반에 해당하는 값인 경우를 예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0.475를 찾아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0.4750 그대로 읽어보시면 되겠죠. 1.96이 되는 거죠. 따라서 정규 확률 값의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늘 외워야 될 수치 하나가 1.960에 대한 개념입니다. 1.960의 값이 0.4750, 즉 이 부분이죠. 0.4750. 아까 이 전체 값은 아까 앞서서 얼마였습니까? 95%죠. 그래서 95% 신뢰 수준에서 채택되는 그 값이요. 1.960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게 될 거니까요. 다음 엑셀로 계산하는 방법을 터득해 보실게요. 자, 확률 계산하는 방식에 함수명 norm.dist를 씁니다. 그래서 x값 평균 그 다음에 표준 편차 true 빼기 0.5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앞서 언급된 것처럼 이렇게 한쪽에 관한 값만 제시가 되어 있을 경우 우리가 실제로 구하는 값은요 0.12에 해당하는 이 전체의 값을
예, 지금 제시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0.5 부분을 빼야 우리가 구하는 이 부분만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요. 0.0478로서 제시가 되네요. 다음은 x가 3.8에서 5 사이인 확률을 표준화시켜 보겠습니다. 즉 3.8에서 5 사이의 면적 시그마를 10으로 두었어요. 그러면 공식에 따라서 10분의 3.8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0.12가 됩니다. 즉 표준화값 마이너스 0.12에 해당하는 이 면적 0.0478이죠. 마이너스 0.12에 해당하는 값 0.0478입니다. 동일한 방법이겠죠. x가 2.9에서 7.1 사이 2.9에서 7.1 사이 평균이 5이기 때문에 2.9는 왼쪽에 있겠죠. 7.1은요 5보다 크니까 오른쪽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전체 값을 지금 구하자는 거예요. 물론 뮤는 5고 시그마가 10인 경우겠죠. 그러면 이 공식에 의해서 그대로 적용을 시켜보면은요 마이너스 0.21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또 동일하겠죠. 그죠? 예, 동일합니다. 자, 이 값은 어떻게 계산이 되어지겠습니까? 0.21에 해당하는 값을 읽으면 되겠죠. 예, 0.1664가 나와졌네요. 두 개를 합친 거니까요. 자, 2.1에 해당하는 값을 읽어보겠습니다. 0.21에 해당하는 값 0.832죠. 물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실제 면적은요. 0.832 곱하기 2를 해줘야 된다는 뜻이죠. 자, 이번에는 뮤가 5이고 자, 뮤가 5입니다. 그 다음에 시그마가 10인데 8 이상인 경우에 표준화예요. 8 이상이라는 뜻은 이 면적값이죠. 따라서 공식에 그대로 적용을 시켜보면요. 10분의 x 8이죠. 8 마이너스 뮤 5입니다. 그러면 0.3의 값이 나와집니다. 즉 0.3에 해당하는 값이 0.1179가 나왔어요. 뒤에서 표에서 보시겠지만 0.1179를 제외한 이 값을 우리가 현재 구하는 것이죠. 따라서 0.5 마이너스 어떻게요? 이 값을 해줘야 된다는 뜻이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어떤 값을 표준화시키느냐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0.1179죠. 0.3에 해당하는 값이 0.1179입니다. 그죠? 네. 따라서 그 오른쪽의 값이기 때문에 0.5 마이너스 0.1179를 해서 계산하는 것이죠. 자, 동일한 방법으로요. 그러면 7.1에서 8 사이, 즉 7.1에서 8 사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요. 7.1일 때에 0.21, 8일 때에 0.3, 요 사이 값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0.21에 해당하는 값이 표준전기분포표에서 0.0832, 그 다음에 0.3에 해당하는 값은요. 0.1179였습니다. 그러면 이 값에서 이 값을 빼야 되겠죠. 네, 빼서 0.0347과 같은 방법으로 표준화를 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타이어에서 이 타이머 마일 평균이 뮤가 36,500, 시그마 값이 5,000 정도로 평가를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케이스에 있어서 정규 분포표를 이룬다고 합니다. 타이어가 4만 마일 이상 지속될 수 있는 정도는 얼마가 되는지, 바꾸어 말하면요, 타이어 수명인 총 마일수가 4만을 초과할 확률을 우리가 구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주어진 문제에서 실제 어떤 값을 구하는 건지, 즉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여러 이런 케이스가 있었죠. 그죠? 평균 뮤를 기준으로 이 값을 구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여기 값을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전체 값을 구하는 것인지, 이 부분만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요 뭐 이거 이상의 값을 구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각각의 뮤를 기준으로 0.5를 더해주는 경우, 빼주는 경우 등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시그마가 5000이었어요. 평균은 36,500. 그 다음에 4만 이상일 확률, 여기죠. 이 면적을 구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요. 36,500과 4만 사이를 구해보면요. 시그마 값이 5000이죠. 5000분의 x 뮤를 했더니 0.70이 나와집니다. 즉 이 값이 얼마란 뜻이에요? 0.7이란 뜻이죠. 자, 0.7에 해당하는 이 면적이 표에서 0.2580으로 나와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요, 실제 4만을 초과할 경우입니다. 따라서 0.5에서 이 전체 면적값은 0.5죠. 0.5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값 0.2580을 뺀 0.2420으로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24. 얼마예요? 2%가 나와지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를 볼게요. 자, 이번에는 품질 보증서에 기술한 대로 이 LED 전구 수명이 제품 보증서를 통해서 보증한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면 LED 전구로 교환해주는 이런 정책을 고려하고 있어요. 만약에 LED 전구가 10% 이상 되지 않기를 원한다면 보증 시간을 얼마로 책정해야 전략적으로 우리 정책에 맞게끔 정책을 펼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10%를 보증할 수 있는, 즉 10%보다 작은 이 값을 구하는 것이죠. 자, 여기가 10%라고 하는 말은요, 나머지 면적은요, 당연히 0.4가 됩니다. 그때 뮤와 시그마 값이 주어져 있어요. 표준화 공식에 의해서 시그마 분의 x-뮤를 계산한 값, 이것이 우리가 0.4라고는 이미 알고 있어요. 0.4일 때에 이 값이 얼마인지를 표준 정규 분포표를 통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규 분포표를 보시면은요, 이 순서대로 쫙 값이 커지겠죠. 중에 0.4 정확한 값은 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29에 해당하는 값이 0.401호, 그 다음에 1.28에 해당하는 값은 0.3997입니다. 우리가 통계를 수치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어떻게 해요? 보수적으로 보셔야 돼요. 따라서 단순 수치를 보시더라도 1호보다는요, 여기는 편차가 3이죠. 여기는 편차가 3이고 여기는 편차가요 1호입니다. 따라서 1.28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값이 얼마예요? 1.28이죠. 물론 마이너스겠죠. 그러면 계산을 이제 해보면 될 겁니다. 자, G값이
1.28. 그러면 우리가 현재 구하고자 하는 값은요. 그때의 이 x 값이죠. 네. 그러면 이렇게 지그재그 계산하면 되죠. 보시면 x-μ는 네, 이렇게 곱하면은 네, 마이너스 1.28 시그마가 나와집니다. 따라서 x는 예, 넘어가면 되죠. 그러면 뮤 마이너스 1.28 시그마. 자, 뮤 값이 얼마입니까? 네, 36,500. 그다음에 시그마 값은요 5,000으로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계산을 하면 3만 100이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10%를 보증해 주기 위한 이 값, x의 값을 31,100으로 우리가 설정 가능할 겁니다. 이와 같이 그 확률 분포는 우리가 그 어떤 특정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가 있어요. 대개의 경우 이제 이 특정 영역에 대한 이 확률 분포가 설정이 되면 그 문제에 대한 확률 정보를 우리가 이 표준 정규 분포 표를 통해서 빠르고 쉽게 계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확률은 이 당면한 문제에 내재해 있는 어떤 그 위험 또는 불확실성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요. 물론 이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겠죠. 의사결정자로 하여금 보다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도와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내용을 보시면 정규 분포를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규 분포 이 확률 값을 여러 유형별로 계산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이항 분포의 정규 분포 근사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다루게 되려는데요. 이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중심극한 정리. 이 이항 분포의 데이터 수가 데이터 수가요. 30개입니다. 30개 이상이면 정규 분포를 근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이유는 나중에 추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